이제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기능 6번인데요. 예제가 셀 범위 거래처 판매 현황 1번입니다. 그러면 예제 파일 보내드린 거에 셀 범위 거래처 판매 현황 1번이 있죠, 여기. 얘를 실행을 합니다. 화면이 뜨는 동안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먼저 어떤 범위를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좌측 상단에 있는 곳에 어떤 내용을 입력하는 거죠. 셀 범위를 이름으로 저장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를 한 후에 4월달 것까지 드래그 하려고 하는 거죠. 4월부터 4월 29일까지 발생한 부분을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가 거래 언더바 4월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 치면 이 범위가 그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르면 드롭다운 되겠다 하는 표시가 되어 있죠. 눌러볼까요? 거래 4월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좀 전에 지정한 범위가 자동으로 다시 복원이 되죠. 그 얘기입니다. 다음 예제는 동일한 거래처 판매 현황 1 엑셀을 사용해서 이 첫 행을 가지고 자동으로 이름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자, 전체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서 A3 셀을 클릭 후 A3 셀이면 A에 3번이죠. 얘를 얘기합니다. 얘를 선택한 다음에 이 범위를 지정하겠다 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이걸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얘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아스터리스크를 누르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선택해줘요.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선택하고 나서 수식 탭이라고 있습니다. 수식 탭을 선택을 하면 정의된 이름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정의된 이름이란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는 걸 클릭을 하면 첫 행이라는 걸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왼쪽에 가서 선택하려고 보니까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래일자 이렇게 되면 거래일자만 전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선택이 돼서. 만약에 판매 금액만 전부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판매 금액. 단지 여기에 나타난 순서대로 거래일자, 거래처명 이 순서대로 여기 나타나진 않습니다. 여기에는 가나다 순으로 나올 뿐입니다. 다음은 행 높이와 열 너비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실수 파일은 행열 너비 언더바 청구서란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이 열리는 동안 순서를 보면 우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 행을 뜻하는 구간을 클릭을 합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이 행을 의미하는 2번 얘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행 높이라고 이렇게 있죠. 얘를 눌러서 높이가 현재 16.5인데 50으로 하면은 약 3배 이상 불어나겠죠? 높이가 3배 이상 불어났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 4번부터 여기까지 드래그를 해서
범위를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벌렸더니 전체가 다 드러나죠. 컨트롤 Z를 눌러서 취소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드래그를 할 때 높이가 보이죠? 50에 맞춰 보겠습니다. 50에 맞추기가 참 힘들군요. 여하튼 50.25에 맞춰 놓고 이렇게 하면 일괄적으로 늘어납니다. 일괄적으로 50에 맞추려면 좀 전에 한 것처럼 우측 마우스 버튼 누른 다음에 행 높이에서 25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제가 원하는 값으로 맞추기가 쉽겠죠. 자, 다음은 열을 가리키는, 예를 들어 C열을 선택했는데 E열과 G열, I열을 추가로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원하는 애들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에 너비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예를 들어서 15에다 맞추고 싶다. 쉽지 않네요. 15에다 맞추면 이렇게 같이 너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너비를 유지하여 붙여넣기 및 선택하여 붙여넣기 기능입니다. 실습 파일은 복사 언더바 개인 고객 정보라는 것인데, 우선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이 열리는 동안 여기 순서를 보면 먼저 내가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 한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복사라는 걸 선택하는 것이죠. 자, 우선 왼쪽에 나와 있는 예제처럼 처음에 카드 번호에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원하는 영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컨트롤 누르고 이름에서 드래그하고 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사용 한도를 드래그를 하면 제가 원하는 내용들이 선택이 된 상황이죠. 이때 우측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복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복사 버튼을 클릭하고 그 다음 시트를 하나 더 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조회라는 시트, 여기 한도 조회라는 시트를 열어서 요 A3번 위치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붙여넣기 할 때 옵션이 있습니다. 가만히 갖다 냈더니 동작하는 게 보이죠? 그냥 붙여넣기, 얘는 값만 붙여넣기, 그냥 붙여넣는 거하고 값만 붙여넣는 거 차이가 보이시죠? 그냥 붙여넣으면 속성인 저 백그라운드 컬러까지 같이 붙여넣기가 되는 것이고, 값만 붙여넣는다 그러면 그야말로 값만 들어가는 겁니다. 수식만 붙여넣을 수도 있고, 근데 붙여넣기 옵션에 보면 이게 현재 뜨는 게 이게 다고요. 좀 전에 보였었던 건 단축키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원본의 열 너비를 유지해서 붙여넣어라 하면은 뭔가 좀 전에 봤었던 화면이 그대로 와서 달라붙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원본 붙여넣기가 아니라 그냥 붙여넣기를 하면 차이를 아시겠죠? 다시 고객 정보에 와보면 얘가 지금 복사할 대상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틀려 있는 게 보이죠? 그게 풀리지 않는 한 여기서 붙여넣기 하면 계속 붙여넣기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쓰러뜨리면서 ESC 버튼이 눌러져서 컨트롤 C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ESC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결해서 붙여넣기. 붙여넣기에 보면 좀 전에 기능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점점 많이 사용해서 친숙해져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붙여넣기에 이렇게 많은 붙여넣기 옵션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워크시트의 이름 변경 또는 탭의 색깔을 변경하는 부분인데 예제 파일이 시트 언더바 실적 현황 1번이네요. 파일을 여는 동안 보시면 이게 시트였죠. 시트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반전되면서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뜨네요. 자, 여기다 놓고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바뀌나 보죠. 뭔가 입력할 수 있게 되죠. 일주 이렇게 입력합니다. 오른쪽으로도 가서 더블 클릭하면은 바꿀 수 있습니다. 2주 바꿨습니다. 세 번째 3주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엔터 치시면 됩니다. 또는 마우스 포인터를 다른 데 찍으면 됩니다. 물론 엑셀에선 인터페이스 하는 방법을 우측 마우스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해서 가도 됩니다. 그러나 마우스가 있을 때 더블 클릭하는 게 아무래도 더 편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주 시트 탭에서 오른쪽을 클릭하면 탭 색이라고 있습니다. 탭 색을 처음 거를 예를 들어 회색이니까 노란색으로 만들어주고 2주는 탭 색을 주황색으로 만들어주고 3주는 탭 색을 이런 느리끼리한 색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적 현황 2라는 엑셀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 비싸니까 그냥 사용해보죠. 만약에 이 3주라고 되어 있는 이 시트를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우측 마우스 버튼 눌러서 이동 복사 누른 후에 끝으로 이동 복사본 만들기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복사하면서. 근데 불편하죠? 불편한 건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바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열고 이거 눌러서 복사본 만들기 체크해서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보다 훨씬 간단하다는 얘기죠. 자, 복사를 다시 하나 해서 4주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워크시트 삽입한 다음에 이동하기 부분입니다. 워크시트를 삽입하고 싶을 때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동으로 워크시트 이름이 추가되면서 만들어집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웹실적이라고 입력을 하고 일주 앞으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동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4주의 이제 시트를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 4주 클릭한 다음에 우측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삭제라고 있죠. 얘 누르면 이게 뜹니다. 똑같이. 삭제 누르면 지워지죠. 자, 이번에는 이제 워크시트 보호하기인데 그 예제 파일이 보시는 것처럼 시트 보호 언더바 거래 명세서 라는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열리는 동안 보면 1번부터 요거, 그 다음에 네, 뭐 컴퓨터가 좀 상태가 안 좋네요. 자, 1번부터 쭉 드래그해서 얘네들을 선택을 하고 연락처와 받는 분, 그리고 요 내용과 요 내용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시트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열린 시트를 보면은 1번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뭔가 이상하죠. 네, 연락처나 받는 분까지 저장이 됩니다. 선택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시트는 C와 D가 2번, 3번하고 병합된 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확히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선택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여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택을 해볼까요? 얘 눌러서 선택을 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얘 이렇게 선택을 하던가 얘 선택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 여기서 이제 거래명세서를 발행할 때 자기네 회사는 바뀌지 않고 납품하는 납품처들은 또는 그들이 사는 책은 수량이 바뀔 수도 있고 단가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바꾸고 나머지는 바뀌지 않도록 보호하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셀을 클릭하고 범위 지정하고 이렇게 선택이 이제 완료가 된 상태에서 검토 탭의 보호 그룹으로 이동을 해서 검토 탭의 보호라는 그룹 여기 있죠. 보호 그룹으로 이동을 해서 범위 편집을 허용하겠다. 이 부분 클릭을 해서 뭔가 뭐 새로 만들기 해가지고 저 범위가 뭐냐면은 뭐 공급 받는 자 뭐 정보라든가 또는 뭐 거래처 뭐 정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기서 암호를 뭐 정할 수도 있습니다. 1, 2, 3, 4, 5라고 하죠. 물론 추가적으로 사용 권한 해서 권한도 줄 수가 있는데 너무 안드로메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뭐 범위 암호 정하는 부분까지만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 물어보죠. 열기 할 때 암호를 꼭 입력하라고요. 1, 2, 3, 4, 5 확인. 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셀들에는 지금 범위 편집이 허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떤 걸 편집하려고 숫자를 1을 한번 쳐볼게요. 1이라고 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고 시트를 보호를 시켜야 그거에 대해서 보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자, 임의의 셀, 요 셀, 거래 명세라는 시트에 어떤 임의의 셀,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지금 방금 편집했었던 검토 탭에 시트 보호라는 걸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잠긴 셀이든 잠기지 않은 셀이든 보호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확인 누르면 이제 다시 바꿔볼게요. 1이라고 입력을 하면 암호 입력하라고 그러죠. 쓸데없는 숫자 입력하면 암호 잘못됐다고 수정을 아예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자, 숫자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인데, 예제 파일은 데이터 입력에 문자나 숫자 시트를 활용을 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데이터 입력에 데이터 입력이라는 엑셀 파일을 열어서 이 파일이 열리기 전까지 순서를 보면은 문자라는 시트에 C의 4번 셀에 분기별 매출을 한번 입력을 해봐라. 분기별 영문이네요. 한문으로 바꿔주시고, 한글로 바꿔주시고, 분기별 한 칸 띄고 매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엔터 치니까 들어가죠. 그 밑에다가는 뭐 2019년 이렇게 되어 있네. 저는 2021년 이렇게 치고 엔터 누르고 매출 보고서 실수했네요. 이게 아니라 2021년에다가 얘를 이제 두 칸으로 입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Alt 버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두 칸으로 늘어납니다. 여기다 매출 보고서 이렇게 치면은 얘가 두 칸으로 늘어났죠. 만약에 여러분이 밑에다가 2021년 1월 얘가 기본적으로 약간 인공지능 같은 기능이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치면 지가 패턴을 인식해서 전에 그렇게 쳤던 것을 갖다가 카피해 줍니다. 1월 엔터 2월 Alt 엔터 3월 뭐 이렇게 사용해 보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는구나. 뭐 이 내용 파악하셨으면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컬럼 이거를 다시 지운 다음에 2020이라고 치는 게 나오죠.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서 잠깐 뭘 쳐볼게요. 여기다 2020 친 거는 숫자로 인식해서 뒤에 정렬이 됩니다. 얘는 앞에 어포스트로피를 붙이고 2020 치면 얘는 정렬이 앞으로 돼 있죠. 얘는 문자라는 뜻입니다. 왜? 한글 이런 문자를 치면 앞으로 돼 있죠. 그러나 숫자를 치면 뒤로 가죠. 네. 숫자가 치면 그 뒤에 A, B, C 붙이면 얘 문자로 인식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자냐 숫자냐에 따라서 지가 기본적으로 정렬을 해주는데 그때 요거를 눌러보면 이 셀의 숫자는 텍스트로 서식이 지정되었거나 어퍼스트로피가 앞에 옵니다. 뭐 이런 주의사항을 주는 거죠. 알어 놔도 뭐 이렇다 하면 오류 무시 이렇게 누르시면은 알았다는 뜻으로 이 워닝 메시지를 보이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기입니다. 방금 파일을 닫았는데 똑같은 파일을 다시 열어야 되겠네요. 요번에는 날짜 시간이라는 시트가 있는데 그 시트로 이동을 해서 날짜 시간이라는 시트 여기 보이시죠? 그 시트로 이동을 해서 C4 셀이니까 C의 4번 셀이니까 좌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5-15라는 걸 입력을 해보라 이런 얘기죠. 네, 5-15를 넣고 엔터를 눌렀더니 5월 15일이라고 뜨네. 그러면 여기 날짜 부분은 2021년 03월 14일이라고 입력을 하면 쥐가 나는 슬래시로 넣었는데 얘가 다시로 바뀌면서 입력이 되었네. 네. 뭔가 이상하죠? 이때 여기를 우측 마우스 버튼을 살짝 눌러보면 여기 셀 서식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셀 서식에 들어가 보면 이 표시 형식을
사용자 지정으로 뭐 입력을 받으면 mm월 dd1로 표시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날짜는요. 셀 서식에 가보면 날짜인데 2012-03-14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2021년 03월 14일이라고 입력을 하면 지가 여기 있는 슬래시 값을 다시 값으로 바꿔서 입력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간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 입력하는 부분은 먼저 우측에서 셀 서식이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을 해볼까요? 위에 거는 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이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보죠. 그것도 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입력하면 될 것 같은데요. 7시 뭐 35초 밑에 거는 뭐 12시 31분 00초 이렇게 뭐 입력하면은 입력이 되는군요. 다음은 데이터 입력 언더바 설문조사라는 엑셀 파일을 열어서 이 실습 파일을 가지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자로 이제 바꿀 범위를 지정해서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한자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 화면에 있는 내용을 보면 맨 처음에 얘를 선택하고 두 번째 얘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범위로 선택을 한다는 얘기죠. 즉 1번과 2번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검토 탭에 있는 한글 한자 변환을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시죠. 자,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10대부터 50대까지 이렇게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검토에 있는 요 한글 한자 변환이라는 요 버튼을 누르니까 연을 뭘로 바꿀 거냐 라고 뜨죠. 연은 요걸로 바꾸면 되겠네요. 변환. 월은 요걸로 바꾸면 되고 일은 요걸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셀이 어디가 있죠? 10대가 있죠. 여기 있는 대는 뭘로 바꿀 거예요? 여기 있는 대는 이걸로 바꾸고 여기 있는 대는 이걸로 바꾸고 여기 있는 대는 뭐 이걸로 바꾸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건 큰 대자로 바꾸고 50자는 뭐 이런 식으로 바꿔라. 편리한 기능이죠. 이 기능을 모르면 어디 가서 한글 한자 변환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대라고 친 다음에 한글로 대라고 친 다음에 버튼 중에 보면은 키보드 스페이스바라고 하죠. 큰 거 좌측 우측에 한영 변환 키하고 한자 키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자라는 키를 누르면 지가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데 그거 선택해서 갖다 띄어다 붙여야 되니까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온 이 기능을 사용을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메모 삽입 언더바 설문조사라는 건데 파일을 열면서 잠깐 내용을 읽어보면 얘를 선택을 하면 지금 여기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 얘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즉 무엇을 뜻하느냐? 화면을 열어서 보면 더 정확하게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셀로 병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 이게 선택하면 이게 전체가 선택되는 거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거에서 마우스를 올려놓고 가만히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 밑에 있는 애들 얘나
얘는 마우스만 이동해도 뭐라고 보여줍니다. 예, 귀하의 직업은 뭐 이런 거는 직업에 체크 표시를 하면 된다. 얘는 연령대에 체크 표시를 하면 된다. 이런 메모를 통해서 작업자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죠. 얘에다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얘는 검토 메뉴에 가서 이 메모라는 그룹을 찾으신 후에 요 새 메모 이런 걸 하나 여시면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품질, 디자인, 기타 등등의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이게 설문조사니까 이렇게 해서 뭐 엔터를 치면 안 되고 요 밑에 있는 요 버튼을 게시하겠다. 예. 누르면 여기에 이제 가면은 이런 내용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편집 누르면 뭐 거기에 추가로 이런 식으로 뭐 입력을 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핵심 기능 17의 데이터 수정 및 행삽입 삭제하기입니다. 그래서 실습 파일 수정 언더바 대출금이라는 것을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내용을 보면 3.7이라는 걸 더블 클릭한 다음에 입력을 하면 데이터가 수정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요. 어디 한번 볼까요? 너무 크니까 사이즈를 좀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줄여서 이 4.5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3.7이라고 수정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요 월이자, 연이자, 상환금액 이 부분이 바뀌는 게 보입니다.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Z를 누르면 방금 한 행위를 취소하는 것이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Y라는 키를 누르면 다시 취소한 거를 다시 진행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Z를 누르면 자 4.5일 때는 4.5일 땐 이랬어요. 다시 컨트롤 Y를 눌러서 3.7로 다시 바꿔라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Z, Y를 눌러가면서 뭐가 뭘로 바뀐지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2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기능 18은 3교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